안녕하세요. 별이맘의 소소한 이야기 별이맘입니다. 네, 오늘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집중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관해치료와 유지치료는 모두 다 똑같이 치료를 받아요. 그런데 이 집중치료 기간에는 아이들마다 그 위험군이 좀 나뉘어서 치료 기간이나 치료 과정이 조금씩 달라요. 위험군을 나누는 기준은 돌 이후부터 만 10세 이전 때 백혈구가 5만 이하면 조금 더 안전하대요.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만 10세가 되기 딱 한 달 전에 걸렸었어요. 입원할 때 백혈구도 5만 이하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표준 위험군이었어요. 나이가 좀 더 어리거나 백혈구가 좀 더 낮았던 아이들은 저위험군에 속하는데요. 이제 저희랑 치료가 다른 건 고용량 MTX를 한 1, 2주 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하고요. 이 아이들은 골수 검사를 6번을 해요. 나이가 돌 이전이거나 만 10세 이후의 아이들은 조금 더 위험하대요. 위험군 같은 경우는 43주까지 치료 과정이 있고요. 최고 위험군은 46주까지 치료 과정이 있더라고요. 이 고위험군하고 최고 위험군은 골수 검사를 7번을 해요. 항암 스케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.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항암 치료를 하고 또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집에 있다가 다시 이걸 반복을 하는데요. 집에 있는 기간 중에도 하루는 외래 진료를 와야 돼요. 왜냐면 항암을 하고 나서 이 아이의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. 네, 외래 진료를 올 때는 진료 2시간 전쯤 와서 피를 뽑고 이제 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. 왜냐면 피 검사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. 이 시기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시기예요. 학교를 다닐 수 없고요.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좀 위험한 시기예요. 항암도 부작용이 이제 아이들마다 다르고 또 상황도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전한 편의 표준 위험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용량 MTX를 했을 때 부작용이 이제 몸의 반이 이제 마비가 오고 막 혈액 수치가 굉장히 심하게 떨어져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이 왔었거든요. 고위험군이나 최고위험군 들은 조금 더 그런 상황이 더 올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뭐 열이 난다던가 응급 상황들도 이제 좀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 긴장이 많이 되는 시간이에요. 그리고 뭐 탈모도 많이 일어나고 외모 변화도 일어나고 그래서 아이들도 참 많이 울적해 하기도 하고요. 우울해 하기도 하고 뭐 항암도 힘들고요. 집에서는 최대한 먼지 많이 나는 것들은 좀 치우고 락스 희석액으로 아이들이 감염 위험이 없도록 매일매일 닦아야 돼요. 음식도 이제 항암을 하고 오면은 집에서는 혈액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혈액 수치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좀 끓인 음식 냉장고에 들어갔다가도 뭐 밥 먹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끓여주거나 네, 그렇게 해서 먹여야 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생김치, 뭐 유산균 음료,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걸 전혀 못 먹기 때문에 그런 거 되게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야채 같은 거를 많이 먹일 수가 없어서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독 주스를 해서 먹였어요. 네, 혈액 수치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좀 뭐 과일 같은 것도 다 같이 끓여가지고 갈아서 주기도 하고 좀 보충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아이가 힘든 거 보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.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아이들이 항암제가 독하기 때문에 수액을 많이 맞아요. 때문에 이제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면 깨가지고 소변을 보더라고요. 근데 이 수액이 들어간 만큼 소변이 나오는지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변통에 받아서 소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잠을 잘 주무시긴 좀 힘드실 거예요. 그리고 뭐 새벽에 뭐 5시에서 6시면 이제 아이들 피 뽑으러 오기도 하고 밤새 우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구토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갑자기 뭐 응급 상황도 일어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제대로 잠을 주무시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. 근데 이제 집에 와서도 청소 정말 매일매일 깨끗이 해야 되고 또 음식도 계속 뭐 이렇게 새로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힘드실 거예요. 그리고 일상의 삶도 살아나가야 되잖아요. 보호자분들도 좀
건강관리 같은 거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마음을 돌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시기도 너무 힘들지만 잘 지나갈 거니까요. 내셔서 이 시기를 잘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시간에는 치료 때는 무엇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다시 봬요. 안녕.